즐거운 속사냥 짜맞습니다. 이번 이제 방정식 기출 분석 문제 두 번째죠. 자, 첫 번째, 이런 것도 기본 문제 복소수에서 이렇게 생긴 것이 A 더하기 B I다. 뭐 실수 A, B입니다. 개수는 이렇게 생겼을 때 뭐 A, B 구해라. 자, 저는 뭡니까? 실수화를 하라는 소리죠. 2 빼기 I 분의 3 빼기 4I 실수화를 먼저 한다면, 자, 여기 분자 분모에 똑같이 해주면 되는 2 더하기 I 곱하면 되죠. 2 더하기 I 이렇게만 딱 해주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은 분모는 2의 제곱 4에다가 빼기 I 제곱. 자, 빼기 I 제곱은 플러스 1 돼서 5가 되는 거라겠어요. 5분의 1가 되는 겁니다. 자, 분자는 이제 숫자끼리 3, 2, 6에다가 그 다음에 I끼리 곱한 거에 빼기 4I 제곱. 자, 빼기 4I 제곱 그러면 플러스 4가 되는 거라 해서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서 그래서 플러스 4. 이게 숫자만 계산한 거예요. 나머지는 교대로 한 번씩. 자, 3하고 I 곱하면 3I.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8I 2니까 요 2자입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8I 플러스 3I니까 마이너스 5I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5I 말이 이렇게 생겨요. 정리하면 5분의 12, 5분의 12니까 뭐야? 2죠. 빼기 5분의 5I 빼기 I. 이거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2 빼기 I가 됐다. 그 말이야. 자, 저거 이제 실수를 했더니 2 빼기 I고, 이 녀석이 A 더하기 BI입니다. A 값이 2, B 값이 마이너스 그 말이죠. 지금. 이렇게. A 빼기 B니까 A 빼기 B는 여기서 이렇게 되면 3 그래야 되지. 자, 그 다음에 복소수 Z는 A 더하기 BI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기. 옳은 거 고르기. 자, 이런 것은 이제 복소수의 기본 성리, 그 중에서 이제 켈레 복소수, 반은 켈레 복소수니까 켈레 복소수란 말 빼놨는데 Z반은 켈레 복소수에 무슨 말 없어도 둘이 켈레랑 둘이 더한 거, 곱한 것은 모두 실수냐? 자, 그런 것은 실제로 뭐 대입해서 해봐도 상관없죠. 자, 그러니까 Z가 A 더하기 BI Z반은 A 빼기 BI 켈레니까.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둘이 더한다. 둘이 더하면 뭐야? 자동으로. 둘이 더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2A잖아요. 우리가 A는 A, B는 다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2A 역시 실수겠다. 그 말이에요. 실수. 둘이 곱하면 켈레랑 곱하면 이거 곱하면 합차니까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I 제곱. 자, 마이너스 BI 제곱인데 B의 제곱에 I 제곱. I 제곱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지. A, B가 실수니까 I도 지금 실수다 그 말이지. 그래서 둘 다 실수구나 그 말이야. 둘 다 둘이 합한 거, 곱한 거, 켈레끼리 합한 거, 곱한 것은 모두 실수다 맞다 그 말이야. 다음에 A가 0이면 Z 제곱은 음수냐? 자, A가 0일 때 A가 0이라는 것은 얘가 0이니까 뭐예요? 자, Z가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0이니까 BI인 거지. 이게 Z인 거야. A가 0이면 그러면 Z를 제곱한 것은 뭐예요? Z를 제곱한 것은 요것의 제곱이니까 B제곱하고 I제곱 마이너스 쪼고지. 요 녀석인데 그 말이야. Z제곱은 마이너스 B제곱인데 그러면 그 녀석은 0보다 작냐? 얘가 0보다 작냐? 이렇게 물었어요. 어떨까요? 자, 우리가 A가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 자체는 제곱이니까 양수 모양이긴 한데 B가 0이면 어떻게 돼? B가 0이면 마이너스 0은 0이니까 0보다 작다. 안 맞지? B가 0일 때는 안 맞는 말이야. B가 0이 아닐 때는 음수가 맞죠. B의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B가 뭐라고 말이 없으니까 이 말은 옳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작은 거라도 다 정확히 구분해줘야 돼요. 그래서 0보다 작다는 아니다. 0과 같거나 작다 이러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니는 틀린 말이다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AB가 0이면 Z제곱은 실수냐? AB가 0이다. Z는 이건데 AB가 0이란 건 뭐야? AB가 0이다 이 말은 첫 번째 A는 0인데 B는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두 번째 A가 0이 아닌데 B가 0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 A도 0인데 B도 0일 수도 있는 거지.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그 세 가지 경우를 다 알아보면 되는 거야. 자, AB가 0이면 그러면 이렇거나 이렇거나 이런 거니까 세 가지를 다 알아봐야 돼. 그지?
이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는 Z제곱이 실수냐고 말해. 자, A가 0이면 0 넣어봐 0. B는 0이 아니야. 0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0 더하기 3i 막 이런 거지. 얘는 뭐 3i 아니야? 그러면 그것의 제곱, 3i의 제곱. 이것의 제곱 그 말이야. 그 녀석은 그 말이야. 3i의 제곱은 마이너스 그렇게 되는 거지? 네. 그것은 실수 맞죠? 이것은 순호수잖아. 이제 여기가 0일 때는 순호수니까 순호수의 제곱은 음수다 그랬잖아요. 이게 맞다고. 0보다 작은 실수 맞아. 이건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닌데 B가 0이다. 자, B가 0이면 어때요? 여기는 없어졌어. 그럼 A, 얘는 A야. A는 실수야. 실수의 제곱이니까 제곱하면 실수다. 맞겠지 그냥. 얘도 맞는 말이야. 만약에 둘 다 0이다. 둘 다 0이면 어때요? 0 돼버렸지? 그럼 Z가 0이라는 거지? 그 0의 제곱은 0이니까 또 실수다. 맞지? 이것도 맞는 말이구나. 그 말이야. A, B 곱이 0이면 맞는 말이다. 이것은 맞다. 그 말이야. 기억하고 디귿이 맞는 거야. 기억 디귿이니까 3번이 되겠죠. 네? 자, 옳은과 그른과 관련된 문제는 직접 대입하면서 써가면서 생각하는 게 훨씬 알기가 쉽습니다. 다음에 3차 방정식 이것의 한 허근을 오메가를 할 때 자, 뭐 2, 6, 10, 40 건너가는 거듭제곱의 값을 간단히 나타내라 이런 거네. 간단히 하기. 자, 일단은 자,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인데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반대로 바뀌는 게 아무튼 이렇게 생겨. 이 녀석은요, 그 중에 허근이라는 것은 한 허근이니까 여기에 근이죠, 여기. 자, 여기에 근이니까 또 허근을 오메가라 하면 그것의 켤레는 오메가 반 것이고, 근거 계속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1 그 말이야. 두 근의 곱 a분의 c 1 그 말이고, 근거 계속하게. 그 다음에 또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겠죠. 대입하면이 켤레도 있으니까 오메가 바 제곱 오메가 바 1은 0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제곱씩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3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바의 3제곱도 마찬가지죠. 자, 요런 관계 요런 녀석들을 활용해서 또 하는 거야. 저런 거니. 자, 그러면 자, 오메가 제곱. 일단 오메가 3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또 오메가 6제곱은 뭐야? 플러스 1이겠지. 요거 제곱이니까. 6제곱은 1이다. 이 정도를 알아두고. 또 이제 9제곱은 그거 뭐야? 오메가 9제곱은 또 6제곱에 또 3제곱 곱하는 거니까 3제곱 마이너스 1이겠지. 오메가 12제곱은 또 플러스 1이겠죠. 이런 식이야. 30 건너갈 때마다 뭐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 알겠죠? 자,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라 그런 게. 이렇게 쭉 하는 게 일단 이렇게 해두고 원하는 것은 제곱 오메가 6제곱 오메가 10제곱 오메가 14제곱 오메가 18제곱 이렇게 간단히 하기입니다. 어쨌든 오메가 6제곱이 보이면 이런 거 갖다 대야지. 1, 얘는 1이야. 이렇게 1 집어넣고 얘는 뭐야? 오메가 10제곱은 이제 여기는 그대로 놔두고요. 자, 얘는 10제곱은 9제곱을 이용해. 9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여기다가 오메가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겠죠. 그러면. 자, 14제곱은 12제곱이 1이에요. 12제곱이 1이니까 14제곱은 또 오메가 제곱만큼 더 있으니까 오메가 제곱. 18제곱은 또 12제곱이 1, 15제곱이 마이너스 1, 18제곱은 플러스 1이겠지? 이제 18제곱 플러스니까 더하기 1. 이거랑 같은 거예요. 이거 다 간단히 좀 정리하면 이거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데 이것은 뭡니까 이제? 여기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이 말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는 여기에서 요거랑 이거 더한 거잖아요. 이거 둘이 더한 것은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 넘어가면 플러스 오메가. 요거 둘이 더한 것은 오메가랑 같은 거지. 요걸 좀 바꾸면 오메가랑 같은 거야. 이렇게 또 바꾸면. 그럼 이런 것이고. 그러면 또 뭐야? 요것은 오메가니까 오메가 빼기 오메가 이거 사라져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요거 남았지. 요거 남았는데 요거 자체가 또 뭐야? 오메가 제곱 더하기니까 넘어가면 오메가. 이것은 오메가랑 같은 거지. 이렇게 저거 간단히 정리하면 그냥 오메가를 갖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 대입하고 정리하면. 이런 식들을 막 갖다 활용해야 돼. 간단히 할 때. 그래서 오메가랑 같다. 자, 이번엔 연립방정식입니다. 요것의 해를 구하라. 해 구하라. 그 말이지. 그건 곱하라. 그 말이고. 자, 그냥 연립방정식이니까 방정식 풀이법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냥.
이건 뭐야? 여기는 덧셈이고 뺄셈에서 바로 좀 정리가 안 되지. 자, 이럴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Z 플러스 Z니까 이걸 좀 활용하는 게 좋아, 이러는 것이니. 마이너스 Z 플러스 Z니까 이 두 식을 그냥 더해버리면 Z가 사라지잖아요. 더해버리면 Y 빼기 X니까 거꾸로 쓰면 마이너스 X 더하기 Y가 되겠지. 마이너스 더하기 Y. 이거 더했으니까 8 그 말이야. 자, 이거랑 이 녀석을 바로 그냥 연립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간단히 되지, 그냥. 자, 그러면 이거 뭐야? X끼리 뭐 더해버리면 사라지고, 더하면 X 사라지고, 2Y는 10. 자, Y가 바로 5라고 나왔어요. Y가 5면이다. 뭐, 5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3 돼야 되겠지? X는 마이너스 3이고요. 자, 아무데나 이제, 뭐, Y가 5다 그러면 일단 5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Y가 5니까 5 빼기 Z가 6. Z는 마이너스 2줬더니. 그러면 다 구했어요. 다 구했으니까 이제, 이 녀석이 알파, 얘가 베타, 그 말이 찾아되는 얘가 감마, 그 말이고. 알파, 베타, 감마 다 곱하면 플러스 15 되네요. 연립 방식, 가감법, 대입법에 따라서 그냥 간단히 해주면 되겠고. 자, 2차 방식, 이것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베타 곱한 거랑 두 분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이것을 두 분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이거다. 그러니까 뭐야? 방정식 만들기라는 주제 아니야? 자, 방정식 만들기니까 일단은 처음에 자, 이것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근과 계속 공격되지.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죠. 그냥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두 근의 곱 a분의 10 마이너스 5. 자, 이것이 이제 두 근이지. 그런데 그 다음 녀석은 뭐야? 요거 두 개 자체, 이거 자체, 즉 이거 자체를 그 말이야. 이 둘 자체, 2랑 마이너스 요거 말이야. 자, 이거 자체를 두 근으로 한대요, 다시.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그러면 바로 이렇게 만든다겠어요. 2차 방정식 만들기라는 주제. 2차 개수가 1일 때. 자, 만약 1이 아니다 그러면 요것을 만든 다음에 다시 3배씩 전부 해주면 돼요, 항문이.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라 했어요? 여기는 두 근의 합을 쓰는 곳이고, 여기는 두 근의 곱을 써주는 곳이야. 두 근의 합이 뭐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거죠. 두 근의 곱 곱하면 마이너스 10. 자, 이것이 그 녀석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정리가 좀 덜 됐으니까 다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은 0. 자, 이렇게 딱 써주면 그 녀석이 바로 그 녀석이다. 그 녀석이 저렇게 말했으니까 a 값이 바로 그 녀석이 a죠. 3. b는 상수항이니까요. 상수항이 b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딱 쳐내면 자, 그거는 거 a 빼기 b. a에서 b 빼면 13이죠. 그냥. 자, 가끔 방정식 만들기라는 주제도 있습니다. 자, 사소한 것 같아도 다 이제 선생님들이 이것저것 돌아가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결국은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언제 나와도 볼 수 있으려니. 자, 그 다음 6번. 2차 방식, 요것에 두 근의 차가 2루트가 되도록 하는 모든 상수 K값들. 두 근의 차가 2루트가 된다. 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런 말을 하죠. 두 근의 합은 두 근의 곱을. 근데 두 근의 차도 있어요. 두 근의 차라는 말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것의 절대값 그러는 게 절대값이 차니까. 알지? 이걸 두 근의 차라고 하는데 보통은 공식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외워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10. 근데 이것은 학생들이 잘 외우질 않아. 요거 아주 중요한데 자주 나오고 요것도 외워야 됩니다. 자, 두 근의 차는 공식에 따르면 절대값 a분의 루트 d라고 해요. d는 다른 말로 판별식에 요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야. 두 근의 차란 말 나오니. 자, 여기다 이제 거기다 넣어서 쓴다면 절대값 a. 자, a는 1이니까 안 넣어도 되겠죠. 부모는 1이니까. 루트 d니까 루트만 쓰고 d. 자, d는 판별식이에요. b의 제곱.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이니까 k 제곱이니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1이니까 안 곱해도 되겠고 c가 2k라고 해서 그러니까 2k 더하기 3. 자, 이게 판별식입니다. 루트 d 이것이 두 근의 차입니다. 두 근의 차 자주 나와요. 네. 요거 바로 대입할 줄 알아야 돼요. 간단하니까 절대값 a분의 루트 d는 판별식 2를 쓰면 안 돼요. 판별식 1을 씁니다. 자, 요것이 두 근의 차인데
그 녀석이 두근의 차가 2루트이다 그러면 얘가 2루트이다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죠. 네. 이건데 2루트라는 건 좀 안으로 집어넣으면 루트 8인 거지. 네. 루트 똑같으니까 요 안에 것이 8이다 그 말 다시 쓰면 자, k제곱 마이너스 8k죠 지금 마이너스 8k 그 다음 마이너스 12 4, 3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얘가 8 되면 된다 이런 뜻이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넘어가면 불어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 자, 요렇게 생긴 어떤 k값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요것을 2차 방정식과 방정 풀어도 됩니다. 뭐 k 곱하기 k 뭐 10 곱하기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 마이너스 플러스는 딱 마이너스 8k 딱 맞죠. k 값은 2 아니 k 값은 10 하나 k 값은 마이너스 2 하나 두 개 마이너스 10 뭐 둘이 더해라고 하면 8 그러면 되겠지. 그렇게도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2차 방정식이 나오면 실제로 구한다는 것보다는 그냥 k 값들의 합이라는 것은 k라는 거 뭐야? 이 방정식의 두 근이야. 두 근. 그러니까 k 값들의 합이라는 것은 두 근의 합 구하는 거야. 같아요. 근과 계수 관계. 이 방정식 자체의 근과 계수의 관계. k가 두 개니까 그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8인 거야. 이거 실제로 구해서 더해도 8인 거고요. 자, 근과 계수 관계를 주로 활용한다는 거야. 답은 8. 이번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범위에서 이 함수 이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을 이거 이 함수의 최대차수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를 좀 살펴보면 되겠죠. 자, 이것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보여요. 범위는 좀 이따 생각하고 이것의 그래프 꼭지점을 찾아요. 자, 꼭지점에 x좌, 꼭지점에 x좌표만 찾아오면 돼. 마이너스 2a분의 b 공식에 넣으면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a는 2차항의 계수, b는 1차항의 계수. 여기다 넣으면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a는 2차항의 계수 2고요. b 마이너스 이것이 꼭지점 x좌표. 그러니까 4 플러스 4니까 1이죠. 자, 1, 그 말이야. 꼭지점의 좌표는 1,에 있다 그 말이야. 그럼 1,면 1만 넣으면 돼. 1 넣으면 이거 둘이 다 5고 빼기 4니까 1이죠. 1,1이 꼭지점이구나. 그 말이네. 자, 1,1이면 대충 여기 좀 잡고 1, 여기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가 꼭지점이고 꼭지점에서 제곱장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는 yz 편장에서 상수항이 3 정도 지나고 여기 지나고 대충 이렇게 가는 어떤 그래프가 있다. 이거 소리입니다. 자,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범위.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이 정도 잡아줘야지.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쯤 되겠지. 함수값이 여기 2일 때는 1이니까 여기 되겠죠. 이렇게. 근데 2차 함수는 좌우 대칭이야.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거리는 1이고 여기서 2야. 그럼 거리가 먼 데가 더 높겠지. 그림상에. 여기가 최대값이다. 여기가 가장 높다는 지금. 그리고 1일 때가 가장 낮지. 2일 때보다는 1일 때 꼭지점이 더 낮잖아. 여기가 바로 최소값이거든. 여기에 y값 얘가 바로 최소값.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었을 때.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최대값 최소값인데 최대값은 m 그랬는데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의 함수값 즉 f 마이너스 1 그만 마이너스 1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 넣어서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2 마이너스 1 들어가면 플러스 4 3 다 더해서 9가 되겠네요. 9.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값 최소는 스몰 m이고요. 최소는 꼭지점일 때니까 f1일 때 함수값 나와 있으니까 그냥 1 그만이에요. 이것이 최대치수. 자, 둘이 더해라. 둘이 최대 최소 더해라. 이거 뭐야? m 더하기 m 10.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차 방식. 요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또 근과 계수.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근과 계수 관계부터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걸 그려. 이것은 좀 이따 생각하고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두 근이 알파, 베타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무조건 작수. 두 근의 곱은 a분의 c 마이너스 1이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렇게 써줬는데 말이 좀 이상하죠. 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빼기 1분의 1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빼기 1분의 1. 자, 이걸 계산해라.
뭘 어떻게 하는 거냐고. 자, 근데 막 이런 말들 나오면, 있잖아요. 요 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알파가 들어가고 베타가 들어가고 똑같은 모양이지? 똑같은 모양일 때, 여기 근이니까 뭐야? 근이라는 건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빼기 1은 0. 이렇게 말을 쓰는 거지. 모양이 똑같으니까 한 가지만 넣어보면 돼요. 자, 베타 넣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이렇게 쓰잖아요. 자, 이렇게 써지면 여기랑 말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랑 요거만 보세요. 알파 제곱 빼기, 여기도 알파 제곱 빼기 있잖아. 똑같이. 그러면 요 마이너스 2알파를 넘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녀석은 넘어가서 2알파가 된다. 얘 두 개는 2알파랑 같아. 그러니까 2알파랑 같으니까 2알파 빼기 알파니까 뭐야? 알파랑 같은 거지? 얘는 그냥 알파랑 같은 말이야. 다시 쓰면 쟤는 알파분의 1 말하고 같은 게 켜가지고 얘도 모양이 똑같지. 이건 베타만 넣었을 때니까 똑같으냐. 그러면 얘도 베타분의 1 이 말하고 같은 거야. 모양만 이렇게 써진 거지. 이걸 가지고 활용하면 간단한 말이야. 요거니까 뭐야? 통분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자, 이것은 통분, 알파, 베타분해. 여기다 베타 붙으니까 베타. 얘는 알파 붙으니까 알파. 둘이서 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결국 이 말하고 같은 거지. 통분하면. 이거니까 갖다만 넣으면 되지. 알파, 베타,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고. 알파 더하기 베타, 2 넣고. 얘분의 1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2잖아. 그냥 간단하게 마이너스 2다. 자, 두 번에 2차 방식 이렇게 표현을 뒀습니다. 2차 방정식 요것은 0의 두 근의 알파 베타에 대해서 두 근의 합이 5다. 2차 방식 이것의 두 근의 합은 이렇게 부르요. 자, 저런 것은 fx는 0 이것의 두 근이야. 알파 베타.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지. f 알파는 0 f 베타는 0 이렇게 말씀이. 왜냐면 x값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는 또 성립하고 베타는 또 성립하고 그 말이 이 말인 거야. 물론 이제 방정식을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어요. fx라는 녀석이 2차 식인데 2차 방정식이잖아요. 제곱장 계산 놔두고 모르니까 제곱장 말이 없으면 a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알파가 근이다 그 말이 요렇게 베타가 근이다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얘가 0이다 이런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다 뭐 그 말인 거야 지금. 이런 건데 이렇게 써서 fx 자리에 넣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만약에 이제 요런 녀석이라고 뭐야? 요런 녀석의 근 그러면 학생들이 막 이렇게 나면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러는데 이 말 자체가 뭐예요? x 자리에 얘를 넣으라고 소리야. 실제로 만약에 실제로 대입을 한다면 여기다가 x 자리에 넣어주면 돼. 3x다 그러면 요런 말이란 것은 여기 x 자리에 1 빼기 3x 넣어주고 이렇게 쓰고 또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야. 이 녀석은 요 방정식의 근 구하면 되는 거야. 그 말이 여기가 0 되고 여기가 0 되게 x값 정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푼다면 1 빼기 3x 빼기 알파는 0 이 말이고 x 구하는 거니까 나머지 넘기면 알파 넘어가면 알파 빼기 1 넘어가서 이 녀석이 마이너스 3x 그 말이야. 자, 이건데 x는 마이너스 3분의니까 마이너스 3분의 알파 빼기 요것이 x 값인 겁니다. 이렇게 구해도 돼요. 베타도 모양이 똑같이 생겼고 자, 저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식까지 써서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나오면 자, 요 녀석은 0의 근이잖아요. 그러면 저 녀석을 1 빼기 3x를 그냥 t라고 보세요. t라고. 그리고 아까 요 분에서 이제 두 분의 합은 5라고 했어요. 여기서 별도 조건이니까 저장해두고 자, 요 녀석을 t라고 쳐놓으면 뭐예요? ft는 0 ft는 0 그 말이야. 이 방정식의 근 그 말이야. 당연히 이 방정식의 근이면 fx는 0의 근이 알파 베타면 ft는 0의 근도 역시 알파인 거야. t가 알파이거나 t가 베타이거나 이러면 되는 거지. 왜냐면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서 t라는 것이 뭐냐면 t는 치환한 거니까 1 빼기 3x가 t다 그 말이야. 1 빼기 3x 뭐 잘못성이 나오네 뭐가? 놔둡시다.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맞네 맞아. 이렇게 생겼어. t가 얘니까 대입하면 여기 똑같으니까 해도 1 빼기 3x 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생긴 어떤 방정식의 x값은 자, 요것 x값은 3x를 왼쪽으로 가져가면 3x고
알파를 오른쪽으로 오면 1 빼기 알파잖아. 지금 이런 거예요. 여기 3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3으로 나눠주면 얘가 바로 x값이구나. 근데 얘도 모양이 똑같지. 모양이 똑같으면 정리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의 x값도 3분의 1 빼기 베타가 되는 거고 얘가 바로 x값. 이 두 개가 바로 x값인 거지. 근데 이것의 두 근의 합이니까 뭐야? 요게 x값인데 요 두 개를 합하라는 거야. 이거 뭐야? 분모가 3이니까 합하면 3분의가 되겠죠. 3분의. 요거랑 요거 더한다? 숫자 길이는 2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마이너스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요것이 합인 거예요. 근데 원래 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5야. 요게 5. 그러니까 2 빼기 5. 뭐야? 마이너스 3. 3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겠죠. 이렇게 답을 써주는 거다. 그 말이야.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렇게 활용을 한다. 자, 방정식 기출문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